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에서 정말 답답했었잖아요. 네. 오늘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좀 아쉽습니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4월에 좀 이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3월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좋게 전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스권 또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의 시각을 담아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또 특집 코너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어느새 이 금요일 마감까지 1시간 반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100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0.6%의 상승이고요. 오늘 장 초반 고점 부근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좀 반납해 가는 구간인데요. 그래도 오늘 선방을 해주는 흐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또한 오늘 지속적인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가 부근의 움직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0.2%의 상승, 967포인트 선에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막상막하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하고 있는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급등 종목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늘도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와 LF, 원익 QNC 그리고 원익 IPS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원익 QNC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질주를 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담으면서 특징적인데요. 현재 2.28%의 상승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카 종목에는 삼화네트워크스와 하나솔루션, 신세계 오스템 임플란트, 아프리카TV가 놓여 있는데요. 자, 아프리카TV 보겠습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이 광고 업종은 좀 소외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프리카TV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광고 성장 더욱더 가팔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늘 하락습니다. 1.5%의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마카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 매수 가능할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임영훈 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막상의 원익 IPS 질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칩 대란에 장비주들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원익 IPS 잘 갈 거란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업황은 이제 좀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 추세고 이제 이게 사이클 다들 이제 이게 반도체 장비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이클 피크가 언제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이클 아직 그러니까 미리 사이클 피크를 좀 예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보다 좀 길게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반도체 업황이 가파르게 막 좋아졌다가 또 확 꺼졌다가 그런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꾸준히 좀 오랫동안 좋아질 걸로 좀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치킨 게임 같은 것도 안 하고요. 공급자는 과점인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태라서 일단 좀 생각보다 이 사이클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이제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미래 산업 라고 자꾸 이제 요새 언급이 되는 이제 자율주행, AI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할수록 반도체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좀 사이클이 좀 많이 길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투자 사이클을 체크를 하면서 끌고 가는 큰 전략을 좀 어느 정도 세우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오르락내리락 파동을 조금 이용해서 좀 많이 오르면 조금씩 줄이고 또 조정 시 다시 늘리는 그런 트레이딩도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익 IPS를 오늘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원익 IPS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보다는 역시 비메모리 쪽이 더 유리하니까 이쪽 보면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중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제 자꾸 타면서 그게 좀 매매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지금은 접근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임영훈 부장의 관심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동화기업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제 동사는 좀 원래 화학 건자재 이런 쪽을 하던 기업에서 2차 전지 전해 제조 등의 사업을 이제 이렇게 신규로 뛰어들면서 작년에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 전기차 관련주들 뭐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좀 아시겠지만 작년에 큰 폭의 상승을 이뤘고 최근 좀 계속 좀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제 동아기업 역시 좀 전기차 관련주 급등했다가 최근 다시 또 조정.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흐름이 많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뭐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변한 거는 없어요. 전기차 산업은 중장기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틀림없고요. 단 이제 금리 등 이제 매크로 변수, 그다음에 각국의 정책, 그다음에 뭐 차세대 기술, 뭐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되냐, 뭐 리튬이온이 어떻게 되냐, 약간 막 그런 기술 변화, 그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경 등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세밀한 이제 뭐 전략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중장기 우상향 추세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이제 우상향 추세지만 이게 좀 출렁이는 폭도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고성장 산업이라서 아마 이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뭐 PER 기준으로 막 50배 이상 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항상 이제 문제라서 좀 이제 약간 좀 많이 조정받았을 때 좀 샀다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줄였다가 약간 요것 역시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게 사실 이제 말은 쉽지만 좀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최근 원래 기존 산업이 이제 건자재 등 이제 기존 산업들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약간 하이브리드 전기차 관련주라고 약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요새 계속 좀 이제 조정 기간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SKC가 조금 눈에 띄죠. SKC가 거래 정지 풀리면서 계속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제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왜 지금 다른 애들은 이렇게 못 가는데 SKC가 이렇게 계속 강하냐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은 SKC도 작년에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전기차 동박 성장성에 이제 좀 주목을 하면서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또 최근 이제 아시다시피 좀 화학 업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SKC는 동박 사업 말고도 화학 그다음에 뭐 IT 이제 이런 다른 사업들도 같이 좋아지면서 이제 최근 이제 전기차 관련주와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에 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도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화기업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이런 이제 전기차 산업 성장성은 계속 이제 유효한 상태에서 기존 산업이 좀 좋아지는 그림.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적고 좀 실적도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이 종목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동아기업 그리고 SKC까지 관심권에 두자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자, 오늘 메리츠증권 영업부 임영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